여러분 혹시 돈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날, 같은 돈을 손에 쥐었던 두 남자의 운명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자랑하다가 모든 걸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돈을 불려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부를 지키고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김민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은 적었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을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30억 원. 복권을 긁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날들이 떠올랐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김민수 씨는 드디어 인생 역전이다. SNS에 복권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널 많이 챙겼잖아. 우리 가족 힘들어 도와줄 수 있지? 친구들도 찾아와서 말했어요. 나 요즘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그를 둘러싸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정도는 나눠야지. 민수 씨는 처음엔 돈을 나누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5억 원을 주고 친구들에게 몇 천만 원씩 빌려줬어요. 그리고 명품을 사고 슈퍼카를 사고 비싼 호텔에서 살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 돈 많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그가 돈을 빌려주길 거절하자 사람들은 태도를 바꿨어요. 어떤 친구는 너 너무 변했다며 절교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소문까지 냈어요. 결국 2년 만에 그의 통장은 바닥났어요.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그는 다시 월세 방으로 돌아갔어요. 같은 날, 같은 돈을 손에 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재훈 씨. 그도 30억 원을 당첨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박재훈 씨도 30억 원에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당첨됐지만 얼마 안 돼.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으로 분산 투자했고 자신의 생활 수준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았어요. 5년 뒤 그는 30억을 60억으로 불려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30억을 가졌다는 사실도, 그가 이미 2배로 불렸다는 사실도요. 왜냐고요? 그는 입을 닫고 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부자들은 돈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히 불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해요. 돈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요즘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힘들 때마다 남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신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야.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걸까? 사실 이 말을 자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하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은 어려움을 남들에게 털어놓으며 불평하다가 약점을 쉽게 드러내어 계속 가난하게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며 끝까지 침묵하고 결국 부자가 되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민호 씨는 30대 초반의 자영업자였어요.
몇 년 전 어렵게 번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손님은 줄고 임대료는 밀리고 직원 월급 줄 돈도 부족해졌어요.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민호 씨는 하루하루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해줬어요. 야, 힘내.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망해가는 사업가로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는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불평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는 정말로 망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그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하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진 않는구나. 반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준석 씨였죠. 그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손님이 크게 줄고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물어봐도 지금은 조금 조정할 때야. 더 좋은 기회를 준비 중이야. 친구들이 물어봐도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해.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가게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SNS를 활용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족에게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죠. 어느 날 한 투자자가 그의 가게를 눈여겨봤어요. 사장님, 요즘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잘하세요? 그는 자신감을 갖고 말했어요. 네, 어려운 건 맞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투자자는 그의 태도에 감명받았고, 결국 새로운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투자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2년 후, 그의 가게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성장하며 연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도 예전에 힘들었잖아. 근데 왜 그땐 말 안 했어?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어요. 아주 쉬웠죠. 하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남들에게 불평하고 도움을 구하려 해요. 부자들은 힘들어도 묵묵히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나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뒤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면 성공할 기회까지 날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결국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박철수 씨는 한때 유망한 사업가였어요. 20대에 창업한 회사가 잘 되면서 한때 수십억 원을 벌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회사가 망했고, 그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 후 그는 항상 과거에 집착했어요. 내가 그때 그 계약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는 기회가 와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도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도, 아니야, 난 안 될 거야. 예전에도 망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10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렇게 그는 과거의 후회 속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한 거였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가 후회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실패를 겪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김진우 씨는 30대 초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경영 미숙으로 가게가 망했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빚만 남았고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망한 건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분석했어요. 왜 망했는지,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배달 전문 식당을 새로 차렸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케팅과 재무 관리를 철저히 공부했어요. 마케팅과 재무 관리를 철저히 공부했고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1년 후 그의 가게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5년 후 그는 10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넌 예전에 망했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었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해요. 부자들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 도전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든 실수를 했든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더라면 이 말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성공을 응원합니다. 부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자는 원래 타고나는 거지, 난 안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나도 부자였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새 가난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불평을 하는 순간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불평을 하는 순간 뇌는 그래,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결국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부자들은 불평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며 기회를 날렸고 다른 한 사람은 불평 대신 행동하며 부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후자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최영수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항상 남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아. 정부 정책이 엉망이라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야. 부모가 부자였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칠 때마다 상사를 원망했고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했어요.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세상이 나를 바꿔주길 바랐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가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 주변의 동료들은 이미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월급을 받으며 운이 좋으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헛된 기대만 하고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30대 중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동료들은 모두 불평하기 시작했죠. 회사가 왜 이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투잡을 준비했어요.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온라인 사업을 배웠어요. 몇 달 후 그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열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3만 원 벌다가 점점 매출이 늘어났어요. 1년 후 쇼핑몰에서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고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가로 전향했어요. 지금은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CEO가 되었어요. 그를 보며 불평만 하던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운이 좋았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운을 만들었어. 여러분도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운을 만들어내는 동기부여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며 세상이 바뀌길 기다려요. 부자들은 불평하는 대신 행동하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왜 나는 이렇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 그럼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행동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한다. 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운이 안 좋아. 나는 원래 돈 버는 재능이 없어. 괜히 시작했다.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말들 아무 생각 없이 하시겠지만요. 사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말이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뇌는요, 반복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말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결국 그대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며 결국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한 습관은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식에게 거울처럼 교육이 되죠. 박상철 씨가 겪는 20대 후반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물건이 몇 개 팔리더니 점점 주문이 끊겼고, 광고비는 나가는데 수익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걸 왜 시작했지? 원래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었나 봐. 될 놈들은 따로 있지, 나는 안 될 거야. 그는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6개월 만에 쇼핑몰을 접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여전히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며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실패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 말들이 결국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정호 씨가 겪는 30대 초반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 동안 단 한 개의 상품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없어. 나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야. 방법을 바꾸면 될 거야. 그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전략을 바꾸었어요. SNS 마케팅을 배우고 고객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나갔어요. 그리고 1년 후, 그의 쇼핑몰은 월 매출 2천만 원을 기록했고, 3년 후에는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가 성공한 이유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안 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부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 뇌는 정말로 그래,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뇌는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반응하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세뇌하세요. 그 말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꼭 요즘 월 1,000만 원 번다는 분들이 SNS에 나처럼 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죠. 부자들이 시끄러운가요?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쌓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성공만 해도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 100만 원 더 벌었어. 나 이번에 대박 계약 성사됐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드러냅니다. 왜냐고요? 성공을 너무 빨리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한 사람은 성공을 너무 빨리 자랑했다가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조용히 준비한 덕분에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최민수 씨는 30대 초반의 스타트업 창업가였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왔고, 드디어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내 사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곧바로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리고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회사 이제 투자 받아서 곧 대박 날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경쟁 업체가 즉시 같은 아이템을 카피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보다 자금이 많던 경쟁사는 빠르게 사업을 확장했고, 결국 최민수 씨의 회사는 투자금을 다 쓰기도 전에 도태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는 성공을 자랑하다가 가장 중요한 기회를 빼앗겼어요. 반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정훈 씨가 겪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그도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 돈을 기술 개발과 인재 영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브랜드를 조용히 강화하며 내실을 다졌어요.